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키도키 옥도끼 옥선생입니다. 네, 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에 우리 어떻게 하면 정시 성적을 그래도 조금 더 1점이라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관련해서 정시 과목별 마무리 팁, 그쵸. 그거에 대한 내용, 경험 많으신 덕기 선생님이랑 같이 네. 1점이라도 더 그렇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국어하고 영어, 네. 사회는 우리 원장님이 좀 해주시고 예. 제가 수학과학 위주로 한번 말씀하시는 걸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국어는 어떻게 하면 잘 좋을까요? 몰라가지고. 예. 맞습니다. 국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어가 지금 큰 변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교시 국어잖아요. 국어 딱 깨지고 나면 이제 2, 3교시 날아가 버리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바로 이제 네. 재수, 삼수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특히 뭐 대충 지금 대충에 들려오는 풍문에 따르면 올해 문학이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문학이. 이야기가 이제 솔솔 들어오고 전년도에 이 비문학 때문에 싹 말아먹고서 지금 재수의 길로 들어가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비문학 관련된 거 일을 가고 준비했는데 문학에 대한 내용에서 준비가 또 안 돼 있으면 올해 아마 좀 위험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6평에서도 이미 약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대충 이쪽 대치동 쪽 강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능 관련된 내용에서 문학을 올해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수능 완성이랑 수특 관련된 기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준비를 하면서 공통 내용, 그러니까 수능 완성이랑 수특 관련된 내용이 공통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제 관련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거는 빈출로 나왔던 것 쪽에 대한 연습도는 중요하겠지만 사실 올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대로 못 봤었던 신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나왔을 그러니까, 때 네. 얼마나 긴장을 안 할 수 있느냐.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너무 얼어버리게 되면 그 문항의 시간을 뺏기게 해서 결국 비문학에 있는 지문을 날려버려서 1교시만 보고 났는데도 이제 거의 폐색이 완연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문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연마를 하셔서 시간 자체를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간을 잘 잡을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고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주로 보니까 국어가 좀 좋거든요, 성적들이. 근데 이제 국어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뭐 국어를 쉽게 생각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애들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고에 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국어가 어렵다 그러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같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절대로 멘탈 붙들어 잡고 해라. 정말 특히 그 수능 날 아침에 또 일찍 가죠. 자기 학교도 아닌 데를 가죠. 오전에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이미 긴장한 상태로 맥이 빠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몰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심호흡 한 번 더 하고 꼼꼼하게 지문을 읽어가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학은 네. 어쩌야 될까요? 네네. 수학은 지금 작년에도 내가 마무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10점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점을 올릴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 하면, 올린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실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수하지 말자. 그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실전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얘가 신선하고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지금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가장 새롭게 만들어진 준 킬러 문제에서 얘네들이 너무 당황해요. 어떨 때는 4등급이나 3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점짜리에 붙들려서 시간 보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는 아무튼 꼼꼼하고 천천히 풀어야 돼요. 그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일단은 킬러 문제를 한두 문제 더 풀어 제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킬러 문제 풀고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 보는 스킬을 지금 좀 배워야 됩니다. 뭐냐 하면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빠르게 쉬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훈련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킬러 문제에 대한 시간 확보가 여유가 생기면 충분히 풀리는 문제인데 쉬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 못해서 시간이 작게 남아버리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돼요. 긴장해서. 그래서 지금은 실수 줄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꼭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금년 9월 모의고사, 작년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작년 수능 문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시험 보는 스킬을 좀 배우셔야 돼요. 4등급, 3등급, 2등급까지는. 왜냐하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이제 내가 풀 수 있는 단원이냐 아니냐를 체크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푼다면 어려운 문제도 좀 쉽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는 스킬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킬러 문제는 아예 조금 뒤로 제껴놓고 중킬러 문제를 얼마나 잘 집중해서 이해하고 빨리 이게 요런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좀 많이 좀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실수 없이 시간 확보를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2등급부터 4등급 때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킬러에 의한 영향력보다는 그렇죠. 중킬러 득점 퍼센트가 어떻게 그렇죠. 되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거의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턴에 대한 내용들만 단순히 암기해서 그렇죠. 달달달 외워가지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 똑같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성에 대한 건 확인하시고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연마를 하시면 아무래도 중킬러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게 등급이나 그렇죠. 실제 점수 향상으로 이룰 수 있다. 그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자, 그리고 영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도 보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영어 같은 거는 저희 보면 뭐 마찬가지로 등급을 내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2등급 때 걸려 있거나 뭐 3등급 때 걸려 있거나 이런 학생이 많이 있으니까 보통 2등급 때 같은 경우는 76점, 78점 걸려가지고 그렇죠. 2등급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1등급 같은 경우도 88점에 88점, 거쳐가지고 네. 이제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그 딱 넘어가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연마를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2019년도하고 그때도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영어가 어려웠었고 작년도 실제로는 어렵다고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단 예,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난이도 조정이 조금 돼서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영어,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영어 부분보다는 수학, 과학 쪽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이렇게 놓치고 덜 하게 되죠. 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실전 연습을 좀 많이 하라는 걸 좀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2등급이 아직 안 된 학생 같으면은 그렇죠. 뭐 단어도 중요하고 그렇죠. 어차피 점수 받는 거는 그 빈칸 초록 관련된 문제들하고 그렇죠. 순서 정하는 문제 안 맞으면 사실은 맞아요.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이게 약간 제가 보니까 공식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스킬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점수를 내주시면 아마 그 등급 넘어가는 라인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3등급이 이제 안 나온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거의 저희가 볼 때 100% 그럼요. 단어거든요. 그렇죠. 예,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단어에서 되겠냐고 말씀하시지만 됩니다. 그게. 되기 때문에 네. 예, 마지막까지 손 놓지 마시고 단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열심히 연습하시면서 기출 중심 문제 풀어주시면은 데이터가 의도했던 것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쵸. 등급을 넘을 수 있을 정도까지 점수는 나올 수 있겠다.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인강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대충 강의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다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또 어차피 평가원에서 보면 점수를 딱 봤을 때 88점에서 끊기게 또 78점에서 끊기게 맞아요. 보통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라인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스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래서 등급을 좀 어떻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과탐은 어떨까요? 네, 과탐이 작년에 정말 너무 과탐 자체 내에서도 네네네. 표점 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험생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이미 과목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말 그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볼 때 보면 거의 지쳐가지고 제 실력으로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컨디션으로 못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집중해서 보긴 보는데 아무튼 집중력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대비도 이쪽 부분에 대한 게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해서 지금 급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너무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오답노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상위 쪽은. 중위권 쪽은 지금 수학하고 비슷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과학도.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과학이 상당히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면, 자연계열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문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굉장히 좀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불안했던 단원 부분들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나한테 아직까지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판에.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사탐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1, 2등급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맞거나 뭐 하나, 두 개 정도 그 안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출이나 유형별 모의했던 문제를 돌려서 이제 풀면서 이제 점수를 맞추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3등급 이하인 학생, 4등급 대 이하인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개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학생이 예상이 많습니다. 네, 거짓말 맞아요. 진짜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만 풀어가다 보기 때문에 실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개념에 대한 내용들 핵심 정리가 안 된 상태면 그렇죠.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변형돼서 맞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서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4등급 때 이하인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인 걸 넘어가 버려서 문제만 계속 풀게 되는데 놀라운 건 그 문제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점수가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지금 마지막 타임이 몰렸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간 투자 조금 더 하셔가지고 탐구 관련된 집중 점수 안 맞춰 놓으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년도에 또 저희를 만나야 될 상황이 많단 말이죠. 특히 사탐 같은 경우에 마지막 이제 4등급 때 정도의 이하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마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개념에 대한 내용과 기출에 대한 내용 연결시켜서 내용들을 제대로 암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1차적이다. 무엇보다 문제만 많이 풀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다. 예,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게 절대로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서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사실은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죠.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변화를 주더라도 쉽게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적용이 가능하죠. 너무 네. 문제풀이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개념이 흔들리게 돼요. 너무 그렇죠. 그쪽으로 포인트만 맞춰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풀려면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꼼꼼하게 전 과목 특히 수학,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사회 이런 부분들은 기본 개념을 꼭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봐두는 게 새로운 문제 유형을 대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 정시 관련된 내용에서 교과를 봤는데 정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논술하고 면접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면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논술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재수생들이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시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잠깐 보는 것도 괜찮지만 바로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면접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빨리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 내서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 정도는 가능하다. 네네,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 그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이제 마지막에 몰려서 내가 오히려 정시보다 논술로 승부를 봐야 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그 그렇죠. 학생은 당연히 논술이 메인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그게 아닌 경우는 거의 대부분 최저가 걸려 있잖아요. 최저 라인이 맞추기가 그렇게 예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정도 시점이면은 조금 시간 투자에 대한 내용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너무 논술로 너무 면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몰입하시기보다는 그렇죠. 일단 교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합격의 길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네,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네. 생각 이야기 드리면서 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정시 마무리 팁 관련된 이야기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꼭 여러분들 도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